안녕하세요. 꼬마생각연구소장 이호현입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엄마와 갈등을 가장 많이 겪는 성향의 아이들입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 감정이 폭발해 화가 치밀어 오르신 적이 많으시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센 아이들은 완고한 성향으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야기도 잘 듣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아이는 고집을 부리는 동안 엄마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계속해서 반항심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관계에서도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투는 일이 많아 걱정이에요.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기 뜻대로 다 이루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가 그만큼 확실해서 꼭 이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뤄내기 전에는 다른 분야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선을 바꾸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반항하고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면의 숨은 의도를 먼저 파악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도움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세상에서 어느 순간 인지력과 언어력이 상승하게 되면 온전히 나의 힘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접어듭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아이의 고집스러운 행동이 시작돼서 당황할 수 있지만 아동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이며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고집으로 상대의 의사를 무조건 꺾으려는 의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의 고집스러운 행동을 아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라고 바라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이 센 아이들은 대부분 고집을 자신의 표현 방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고 상대방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실망과 좌절감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야단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 우선이며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야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후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고집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이의 말을 들어준다거나 상황을 해결하려고 대충 넘어가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르게 자기 주장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린 행동에 대한 원인과 이후 결과에 대한 상황을 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유가 없거나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고집이 소용없다는 것을 단호함으로 일깨워줘야 합니다. 여기서 화를 내는 것과 단호함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단호함을 유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고 고집을 꺾기 위해 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나무라게 됩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굴하지 않고 더욱 분노하며 고집과 반항심의 레벨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통제력이 높은 성향의 아이들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서 고집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이해시키려 해도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통제력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우선시되어 혼자 무언가를 많이 해보고 싶어하며 스스로 해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도권을 뺏지 말고 아이가 주도권을 갖고 원하는 목표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었다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른들의 틀 안에서 아이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원하는 옷을 입힌다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억지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술 활동에서도 주제를 정해서 제안하는 식의 진행은 통제력을 갖고 싶어하는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자율성을 꺾는 행동입니다. 또한 예쁘게 잘 그리다가 갑자기 과감해지는 선처리나 어울리지 않는 채색이 결과물을 망칠까봐 제지하게 되는 경우 아이의 생각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인지력과 지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비행기 날개는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연필은 이렇게 잡고 해야지. 보다는 비행기 날개를 어디다 붙이는 것이 좋을까? 여기? 저기? 라며 이곳저곳에 붙이는 신용을 하다 보면 아이는 그중 원하는 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주도하는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이의 자율성을 지켜주며 통제력을 통해서 주도적인 활동을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센 아이들과는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아이가 엄마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이의 고집을 감정으로 꺾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정해놓은 규칙의 허용 기준을 어길 시 끝까지 고집을 무시해주는 단호함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단호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규칙은 쉽게 공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너무 많은 규칙은 오히려 아이에게 거부감을 주어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영역을 넓게 하며 단순하게 3개에서 5개 정도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규칙 이후 명확한 결과를 함께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가지고 논 뒤 스스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날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어 라는 결과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단순하게 규칙을 어기면 혼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고집이 센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서 상대방의 말을 쉽게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낮은 경우 감정 공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가장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엄마나 아빠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상대로 공감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지난번보다는 엄마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네? 처럼 고집이 약해지거나 엄마와의 규칙을 지키며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 놓치지 말고 아이의 행동에 반응을 주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상황을 설명하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